네, 오늘은 제가 이곳 예향 통영에 와서 사람의 향기를 물씬 뿜어내는 분을 만나 뵙기로 했는데요. 폭넓은 사고와 행동하는 지성으로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푸른 통영 21의 윤미숙 사무국장님. 함께 만나보시죠. 통영시청에 둥지를 틀고 있는 푸른 통영 21 사무실에서 윤미숙 사무국장을 만났습니다. 지방의제 추진기구라는 조금은 어려운 단체에서 일하는 그녀. 9년째 푸른 통영 21을 이끌고 있는 윤미숙 사무국장은 자그마한 외모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뿜어내는 사람인데요. 지역 신문사와 환경단체 등에서 일하며 얻은 감각과 추진력으로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갖고 가는 것이 그녀의 임무입니다. 푸른 통영 21,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구입니까? 2000년대 초에 이제 유엔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결론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이나 기획, 실행, 의제 발굴, 작성 이런 것을 총괄하는 기구를 말하는데요. 이제 지구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시민 교육과 그다음에 기획과 실행 이런 것들을 관하고 힘을 합쳐서 좀 도우라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복잡해서 뭐라고 설명하기가 좀 힘듭니다.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 그건 결국 관여할 수 있는 영역보다 부드럽게 주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움직이는 일이겠죠. 그러면서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윤미숙 사무국장의 역할인데요.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통해서 그녀는 그 어려운 일을 현실로 이루어내 왔습니다. 네, 전화하셨어요. 윤미숙입니다. 주된 업무는 아무래도 활동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사무국장님 활동가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무실에 앉아 있을 일은 별로 없고요. 주로 이제 해답도 현장에 있고 질문도 현장에 있으니까 주로 현장에서 살죠. 예, 서식처는 주로 현장이 되고요. 일단은 올해의 내년도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이제 대략 이제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정한 다음 거기서 결정된 일들을 추진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주로 이제 뭐 기획 회의주의자가 되도록 회의를 많이 하죠. 마을에 가서도 회의. 그러니까 의제 자체가 제목을 정해서 의논하라니까요. 그래서 특히 이제 관하고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건설과, 그다음에 뭐 환경과, 뭐 지역경제과, 뭐 그런 팀들하고 같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저희들이 주로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도 그녀는 현장으로 향합니다. 동피란 벽화마을은 푸른 통영 21이 8년 동안 정성을 쏟아온 지속 발전 가능 도시 재생 프로젝트. 그녀는 오래되고 낡은 마을에서 주민들을 내보내고 공원을 조성하려 했던 관의 계획을 수정해 마을과 주민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벽화마을을 완성해 갔습니다. 진심을 다해 주민들을 설득하다 보니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을 주민들과 친구가 되었고 마침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죠. 윤 국장님이 처음에 참 많이 애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말도 못하지요. 바로 막 울기도 했었기고 속으로 우리 보는 데는 안 해도 뭐라 하는 사람도 일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울 때도 있어 시키고 속으로 개 시키고 또 우리도 많이 이리 해라 저리 해라 감시나 또 우리도 남을 하고 또 이리 해시면 좋겠다 하는 좋은 말도 해줄 때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많이 자기가 고통을 많이 아무래도 이렇게 했었더라고, 그냥 보죠. 사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또 이제 뭐라 하고. 교육도 하시고 또 모함도 하시고 배신도 하시고 이런 속으로 분들이 많이. 많았지. 그래서 사실 우리도 우리 지금 많이 시켰다. 8년 차, 9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속 썩는 일도 사실 말도 못하게 많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들 같이 이제 든든하게 버텨주는 분들 때문에 이 마을이 유지가 되고 있고 저도 일할 때마다 좀 힘이 나고 지쳐가지고 들을 내려가다가 내려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얼굴 보면 아이고 내가 저 어머니들 얼굴 봐서 좀 더 참아야지. 어떨 때는 확 때려 치아프고 막 이런 생각도 그렇지. 있었어요.
아, 이게 지나다니기 힘드실 정도로 이렇게 다닐 때마다 붙잡고 부탁들 하시는데 정말 힘드시겠어요. 근데 이제 들어줄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이제 행정에 얘기를 해서 중개자 역할을 하면 되고요. 또 못 들어드릴 수 있는 부탁들도 있어요. 동무천 벽화가 고장났다, 지워달라, 아니면 좀 고쳐달라. 우리 어머니 특히 좀 시끄러워서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많아도 그거는 당연히 이제 돌봐드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힘 안 들어요. 예, 욕하거나 꼬암 지르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사람 허파를 집이거나 이런 게 힘들지 다른 그런 거는 전혀 힘 안 들어요. 예, 우리 어머니 같고 그래서 그런 거는 뭐 힘든 건 없습니다. 장애. 한국의 몽마르트 언덕으로 불리면서 해마다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동피랑은 이제 예향 통영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가 됐는데요. 2년에 한 번씩 벽화를 세단장함으로써 동피랑은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철거의 위기에 처했던 낡고 오래된 마을이 알록달록 정감 있는 벽화를 품은 마을로 탈바꿈하기까지 그녀의 노력은 실로 눈물겨웠는데요. 무엇보다 동피랑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을 소중하게 여긴 그녀의 마음이 현재의 동피랑을 가능케 했습니다. 지속이 가능하려면 어떤 면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건가요? 뭐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이 마을을 위해서 뭘 한다든가. 네, 그 굉장히 중요하죠. 지역 경제에 관한 부분을 마을 만들기 위해서는 놓칠 수가 없는 게요. 주민들이 계속 시달리고 사람들에게 불편하고 소음과 쓰레기와 뭐 사는 공동체의 위협이 됐잖아요. 근데 그것을 불편을 재화로 바꾸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마을은 전부 다 동피랑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공동 수익을 이제 창출하는 공간이 2군데 있고요. 거기서 들어오는 수익으로 상반기 쌀 2가마니, 하반기 쌀 2가마니, 그리고 매월 수도세를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은 쌀도 있고 물도 있으니까 이제 반찬만 좀 있으면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좀 공동체가 아주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협동조합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9년, 10년? 9년? 예,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와 달리 지금 이렇게 다니실 때 느낌은 어떠세요? 8년, 9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지나갔는데요. 마음이 좀 짠한 부분도 여전히 있고 여전히 낡은 집, 너무나 낡은 창, 곰팡이 피는 벽 이런 걸 보면 조금 더 도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좀 뿌듯한 마음도 솔직하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통영의 명소가 하나 자리 잡았다는 데 대해서 보람도 있지만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거는 주민들이 집값이 좀 많이 올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재산 가치, 자기 자존감이 좀 있어지는 것 같아서 좋고요. 앞으로도 이제 뭐 좀 잘 돌봐서 주민들이 좀 행복하게 여기 안 떠나고 살 수 있도록 저희가 굳건하게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숙 사무국장이 발걸음을 재촉해 달려가는 곳은 통영항에서 멀지 않은 섬 연대도입니다. 섬에서 나고 자란 그녀에게 섬은 육지보다 친근하고 정감 어린 공간. 전국에서 2번째로 섬이 많은 통영의 특성에 주목한 그녀는 연대도라는 섬을 에코 아일랜드로 만드는 꿈을 꾸었고 몇 년에 걸친 노력 끝에 실현해냈습니다. 폐쇄적인 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하루가 멀다 하고 연대도 행태에 몸을 실었고 마침내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죠.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연대도에서 이렇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특히 힘드셨거나 뭐 어려웠던 점들은 어떤 점이 있었어요? 육지 사람들하고 달리 좀 폐쇄적이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오는 간섭을 극도로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음을 잘 열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두드리는데 2년 정도가 걸렸고요. 한 300번 이상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했었어요. 배 타고 나가면서 울기도 많이 했어요. 노을이 막 지는 바다를 보면서 내가 왜 이 짓을 하나 막 그러면서 울고. 한 번 시작한 일에 포기란 걸 할 줄 모르는 윤미숙 사무국장. 진심으로 다가간 노력 덕분에 그녀는 섬 어르신들의 딸이 되고 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섬은 조금씩 변해갔죠. 떠나가는 섬이 아니라 머무는 섬, 찾아오는 섬이 된 겁니다.
탄소 제로 섬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에 도전함으로써 환경 문제를 실천하는 공간으로 거듭나는 것이 푸른 섬 연대도의 꿈인데요. 버려진 폐교에는 에코 체험 센터가 들어서 교육과 숙박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연대도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면 뭐 어떤 부분일까요? 흔히 우리가 요즘 뭐 지속가능 발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섬이야말로 이제 뭐 탄소 제로에 도전하는 해볼 만한 공간이죠. 특히 여기는 생태섬, 특히 이제 석유 화석 에너지 제로 이것을 목적으로 했어요. 섬 주민들이 섬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살면서 그다음에 섬 방문객들이 자연을 보고 섬에서 힐링을 하면서 그렇게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지역 경제가 유지가 되고 그 섬을 떠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라는 하나의 사례를 이제 만들고 싶었고요. 지금 현재로는 점점 돌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로 봐서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 섬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런 사례를 하나 보면서 저런 형식의 돈을 굉장히 적게 들이고 많은 것을 서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섬 개발을 하나 제시하는 게 저희 목표였고요. 그 목표는 어느 정도는 달성이 됐다라고 봐져요. 시인 백석과 화가 이중섭이 거닐며 영감을 얻었던 통영의 오래된 골목 강구안. 유서 깊은 이 골목도 윤미숙 사무국장의 아이디어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골목 곳곳에 다양한 예술 작품과 시화를 설치하자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문화가 흐르는 골목으로 주목받게 됐죠. 손만 닿으면 벽화를 만들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녀의 능력이 놀랍기만 합니다. 앞으로 뭔가 또 새로운 가능성이나 방법에 대한 모색 같은 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아이디어는 주로 어떻게 얻으세요? 그래서 여행을 좋아해서 좀 많이 돌아다니면서도 이제 계속 그런 것만 보고 다니는 거죠. 이제 이런 걸 따와서 이쪽에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제 잘 적용하면 더 좋겠다 이런 것도 보고요. 저희는 이제 예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경제가 좀 더 장사가 잘 되고 그 동네 주민들이 거기에서 좀 뿌리를 내려 살고 이렇게 조금만 가꾸고 조금만 아이디어를 좀 제공을 하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제 뭐 아이디어 고갈될 때도 많은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얻고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뭐 전문가들 조언도 많이 듣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계획이나 포부 같은 게 있으시면 예, 그 힘 닿는 데까지 이런 낡아가는 또 작은 이런 이제 뒷골목 상가나 섬마을이나 이런 곳에서 좀 지원을 하고 싶어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스피랑 마을, 박경리 마을 하고요. 그다음에 욕지도라는 섬에 가서 또 한번 이렇게 좀 도와드릴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작은 재주를 나누면 그 반향은 그 배로 커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은 그녀의 두 발을 움직이게 했고 무한한 아이디어를 샘솟게 했죠. 그녀는 그렇게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꿈꾸고 또 실현해 갑니다. 늘 이렇게 정말 바쁘게 발로 뛰면서 주민들을 만나러 다니시는 우리 윤 국장님께 저희가 작은 정성이나마 조그만 선물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짠! 모자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쁘네요. 이렇게 뜨거운 햇살을 네. 막아주고 예. 지금 바닷바람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또 의상하고 되게 잘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그 모자 쓰시고 다니면서 좀 더 정감 있는 그런 마을 만들기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